안녕하세요. 저는 임성영재교육연구소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정수정 이사입니다. 저는 9살 건 리온을 키우고 있고요. 리온이는 지금 중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리온이는 지금 9살이지만 리온이 위에 23살짜리 15년 차이 나는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빠는 운동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주변에 많은 좋은 전문가들로 해서 이제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운동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육아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 이제 오빠가 좀 운동을 하면서 멘탈이나 여러 가지가 좀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럴 때쯤 중2 때 리온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리온이를 키우면서 이제 반대로 이게 뭔가 전문가를 통해서 좀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는 특수하게 이제 예체능이니까 요 체육에 관련된 전문가를 갖다가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리온이는 이제 아직 어떤 진로를 정하지 않은 아기였으니까 좀 이제 어떤 그거 외에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육아 전문가를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리온이가 돌 때부터 엄청 말을 잘했어요.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뭐 문장으로 줄줄줄 이제 말을 할 정도로 말을 잘하다 보니까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천재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마 어떻게 보면은 욕심에 좀 더 빨리 이 아이의 천재성 여러 가지를 좀 발견해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좀 자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사실은 이제 여기 소장님 임성영재교육연구소에 오기 전에 좀 유명하다는 여러 곳을 상담을 다녔었습니다. 근데 저희 주변 친구들이 야 너는 상담도 쇼핑하냐? 이럴 정도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좀 리온이가 똑똑하다, 그리고 이제 좀 빠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좋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주는데, 좋은 데라고 유명한 데라고 또 좋은 부위라고 유명한 부위라고 상담을 받으면 받을수록 좀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실질적이지 않아요. 이제 그분이랑 이제 깊이 상담하다 보면 나중에 뭐 아이랑 즐겁게 놀아주세요 하는데, 네 즐겁게 놀아줄게요. 아이가 지금 18개월인데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요? 이제 그러면 아이를 재밌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재밌게 해주면 될까요? 즐겁게 놀아주시면 이렇게 말을 자꾸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요?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 말이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아이랑 얼마나 이렇게 같이 놀아주세요? 그랬더니 전 아이랑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곳 유명한 곳을 다닌다고 하지만 이분하고 어떤 느껴지는 이 답답함이 뭐였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 시점에 임성연구소에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앞에서는 이제 모두 리온이가 너무 똑똑하다, 잘한다, 그리고 엄청 좀 좋은 아이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소장님이 딱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아이 키워서 뭐하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좀 위아래가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이제 뭐 20 몇 개월 된 아이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속으로는 뭐랄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래. 다른 데 다 똑똑하다 그러는데 이분만 왜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오기로 마음을 먹고 연구소를 나왔는데, 나오는 이제 저 등에다 대고 소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있게 어떻게 이제 아이를 낳아서 축하를 한다. 그래서 정말 잘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곧 나를 다시 만나러 올 것 같다. 이런 어떤 예언? 근데 이제 그 앞에 얘기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 등한시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반면에 반대로 엄마이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느껴지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내 아이의 어떤 나쁜 점이 이 사람한테 들켰구나 하는 기분 나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몇 개월 후에 리온이가 틱이 나타났는데 조금 심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여기를 빼고 나머지 유명한 곳을 막 예약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만 했던 그분들 닿으면 결국은 내가 또 듣고 싶은 얘기만 할 거라는 어떤 느낌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와서 리온이가 틱이 잡히고 고쳐지면서 무언가 소장님한테 정말 내가 모르는 육아에 대한 노하우가 있겠구나, 그러면 좀 배워보고 싶다 해서 정말 바지를 잡고 소장님한테 이제 배움을 요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영주호랑 인연을 닿게 되었습니다.
상담이라는 걸 지금은 엄마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아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을 어떤 문화가 더 보편화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전문가한테 어떤 조언을 듣는 처럼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예전에 제가 큰아이를 키워왔던 경험으로 자꾸 두 살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상담은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는 아이만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봤을 때, 근데 다 반대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온이는 그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똑똑해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문제로 발견이 되고 발현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리온이가 고쳐가는 과정에 사실은 문제라는 게 처음 발견이 됐을 때보다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반대로 안 좋아졌던 어떤 상황이 나아지면서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너무 많았던 많은 무수한 경험보다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 훨씬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하고 이제 만나서는 가장 크게는 리온이를 중국에 보내게 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리온이를 낳게 된 뭐 사연도 있었고, 이제 몸이 안 좋았었고, 또 낳고 나서도 큰 수술을 이제 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아이를 끝까지 혹시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를 좀 빨리 성장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영주에 오기 전부터도 조금 다른 애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학교를 가르친다던가 여러 가지를 좀 빨리 해주면 어떨까. 단순히 교육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좀 강하게 키워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영재에 와서 우연하게 이제 7살이 되면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중국 유학이라는. 그래서 소장님이 이제 여자아이이고 아직 어리지만 도전해볼 수 있겠냐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소장님이 이제 등 두드려서 이제 꼭 요번에 갈 필요는 없지만 욕심이 그렇다면,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해서 도전을 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막상 이제 저희는 보딩스쿨 기숙사 리온을 넣었는데, 놓고 오려니까 딱 내일 보내야 되는 그 전날 밤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어린 7살을 아직 이제 정말 내 품에서 여태까지 키웠던 이 아이를 그 모르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놓고 오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얘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그 줄을 따라갈 수 있을까? 밥을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갈 수 있을까?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얘가 공부 잘할까 이런 걱정은 한국에는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정말 큰 걱정은 얘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딱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를 놓고 이제 오는데, 소장님이 그런 이제 저희 마음을 아셨는지 한국에서 며칠 동안의 스케줄을 쫙 비우시고, 그때만 해도 4시간 정도 거리는 충칭에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리온이 친구들을 다 데리고 중국까지 날라오셨어요. 제가 5명의 아이가 먼저 유학을 갔는데, 날라와서 같이 2박 3일 동안 시간을 막 보내시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핸드폰을 정리를 하면서 옛날 사진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마지막 날 소장님이 이제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같이 있었지만 딱 저희 아이들을 방으로 부르셔서 호텔방에서 근 2시간 동안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해주시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장님이 엄마를 어떻게 보면 당장의 걱정과 이것 때문에 아이를 못 놓는 순간에 와서 그 아이가 정말 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진심을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이 감격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이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또 어저께는 지금 리온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가 12월 1월 완전 초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국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학습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엄마로서 벅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과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좀 지쳐있는 마음도 조금 있었는데, 리온이가 새로운 미션을 선생님과 같이 하고 성공하면서 어저께 그냥 그 성공했다는 거 하나에 너무 기뻐하고 그냥 기념사진을 찍기를 원해서 찍었는데, 집에 가면서 이제 차 문을 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해냈다고 그런 영상을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큰 저를 직접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진심 감사드리고 소개하는 거, 스스로 감사해야 하는 거, 또 다음 목표가 그거 도전해야 할 수 있는 거나, 9살이지만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키울 수 있었다는 이 부분이 지금은 제일 감동스럽습니다. 육아의 어떤 커봐야 하는 부분이니까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많은 아이를 보긴 했지만 내 아이는 겨우 2명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직접 할 수 있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직접 하려면 알아야 하잖아요. 정말 실생활에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어떤 딜을 해올 때 이런 거 너무 늘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또 이렇게 지금처럼 아이랑 둘이 있을 때 엄마가 아이한테 일단 어떤 논리적으로나 애착적으로나 사랑, 그리고 또 어떤 또 학습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때 그런 실질적인 팁이 되게 엄마들한테는 힘든 것 같아요. 뭐 책에 있는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책에 있는 많은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그걸 응용하기에는 기억에 남지도 않고 실예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영조에 와서 저는 이제 큰아이와 다르게 둘째를 키워보면서 야, 실생활에서 늘 배우고 있고 지금 선생님을 늘 만나서 오늘처럼 이제 톡으로든 언제든 티칭하고 코칭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저희끼리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 학교를 못 가고 무언가 지연되는 건 조금 많이 아쉽고 어떤 그런 상황은 너무 슬프지만 이 시간 또 아이랑 집중해서 그동안 못했던 많은 저희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아이가 너무 달라지고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같이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같이 화도 냈다가 같이 으쌰으쌰 힘도 냈다가 또 목표를 달성하면 파티도 같이 하고 같이 동고동락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할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준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재호에서 캠프 대장을 맡고 있는 정순영 이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쪽은 제 늦둥이 딸 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팡 한슝 국제학교에 다니는 9살 관리원이에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 여기 편지에 적었는데 한 번만 들어줄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엄마, 나는 리온이에요. 어버이날은 엄마 아빠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있나봐요. 왜냐하면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 저절로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나를 낳을 때 엄마는 목숨으로 낳고 아빠는 눈물로 낳았죠. 그리고 지금도 두 분은 저를 목숨처럼 길러주시잖아요. 엄마랑 카네이션도 사고 엄마한테 카네이션도 달 거예요. 엄마는 꽃이 체질인가 봐요. 그럼 아빠는 나무 체질인가? 꽃은 제일 크고 제일 빨간 걸로 살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아주 잘 들을 거예요. 내가 커서 판사가 돼서 의리의리하고 이쁜 집 살 거예요. 4월 24일 리온 올림. 고마워 리온아. 리온아, 엄마가 너무 고마워. 리온이가 오빠 다음으로 엄마한테 선물처럼 와서 매일매일 엄마한테 선물 같은 날을 주지. 어떤 날은 힘든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또 기쁜 날이 훨씬 많았어. 리온이 앞으로 엄마랑 우리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그렇게 자라나고 살자. 사랑해 리온아.